멋지다. 언제 봐도 예쁘네. 바짝바짝하니. 자, 오늘 잡은 양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설명을 드리기로 한 학꽁치 채비법, 그 다음에 조금 새롭게 선보이는 링바늘, 그리고 오늘은 미끼더스의 또 역할을 할 수 있는 경단. 자, 이렇게 조금 새로운 소품들을 채비법으로 응용을 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학꽁치 꽃갈 채비도 설명을 한번 했었고요, 카멜레온 채비도 설명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시면 꽃갈 채비에 익숙한 그러한 채비입니다. 위에서부터 하나씩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늘에 달리는 미끼까지, 운영법까지 전체적으로 쭉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학꽁치 초보 사장님들은 참조하십시오. 이것은 제가 무조건 이 채비가 좋습니다 하는 게 아니고, 이러한 채비로 운영을 한 2년 정도 해봤더니 이러이러한 점이 좋더라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얘기니까 참조만 하시고, 또 한번 해볼까 하시는 분들은 해보셔도 됩니다. 나름대로 훨씬 더 성과도 있고요. 자, 설명을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자, 채비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렇게 찌 위에 찌멈춘 고무죠. 찌멈춘 고무를 이렇게 하나를 장착을 합니다. 저는 지금 영상을 보이기 위해서, 이거는 지금 케미 고무인데, 케미 고무에 이렇게 민물 찌멈춘 고무를 양쪽 홀로 하나씩 박아서 이렇게 고정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러한 찌멈춘 고무가 많이 나옵니다. 조금 더 긴 듯한 게 있습니다. 가보시면 그런 걸로 이렇게 형광색이나 본인들이 눈으로 봤을 때 시인성 좋은 그런 색깔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소품 없으면 이렇게 활용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찌 위에 있는 이 찌멈춘 고무는 전체 수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얘가 찌 위에 얘를 30cm 위에 이렇게 벌려놨으면, 목줄이 1m면 1m 30 정도의 전체적인 수심이 내려가다가, 이렇게 내려가다가, 그래서 초보자분들도 입질 파악이 굉장히 쉽죠. 이게 수면에 찌가 이렇게 일자로 갑니다. 이렇게 조류에 따라서 이렇게 흘러가다가 잠방 이렇게 몇 번 건듭니다. 이렇게. 그러다 실제 입질을 오게 되면 확 있습니다. 그러면서 찌가 같이 딸려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입질 파악이 굉장히 쉽습니다. 또 약할 때는 이렇게 약간 경사져서 살살 움직이고, 조류에 따라서 왔다 갔다 움직이다가 본신에서 입질이 들어오게 되면 팍 씁니다. 이렇게. 그리고 쫙 내려가죠. 자, 이거 설명을 여러 번 했으니까, 자, 저번 영상 학꽁치 꽃갈채비 그 설명을 드리면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찌 밑에는 이렇게 찌 멈춤봉으로 흘러내리지 않게, 도래에 부딪히지 않게 조수고무를 하나 넣었습니다. 일자형 찌 멈춤봉을. 그 다음에 도래를 하나 장착을 했고, 이 도래의 크기는 그 다음에 뽕돌보다도 가벼워야 됩니다. 얘가 더 무거우면 채비가 언밸런스가 나죠. 요렇게. 그래서 뽕돌이 얘 도래보다는 더 무거워야 됩니다. 저는 영상이 보기 좋게 크게 이렇게 해놨으니까 참조 그렇게 하시고, 굳이 도래를 안 쓰셔도 됩니다. 직결 매듭 하셔도 됩니다. 그게 훨씬 더 좋습니다. 저는 이제 연결을 한 부위에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냥 도래를 썼다는 것만 참조를 알고 계시고, 직결 매듭도 좋다 그 얘기고. 그 다음에 학꽁치 바늘 위에 30에서 50cm 정도의 조그만 뽕돌, 이 뽕돌로 천천히 내려가는 겁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인 링바늘 7호입니다. 학꽁치 낚시의 작은 크리를 전체를 딱 감쌀 수 있는 그 정도의 크기, 그 다음에 학꽁치 대물이 물어도 아주 대응하기 좋은 그러한 바늘, 살도 좀 잘 붙어 있고 잘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중에 있는 학꽁치 바늘보다는 조금 더 두껍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학꽁치 링바늘. 자, 이제 이것을 중심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구멍찌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찌 중에서 가벼운 찌, 제로찌나 투제로나 G2나 B찌 정도까지 이렇게 원투성이 좋은 구멍찌도 상당히 크죠. 자, 제로찌, 투제로 그런 건 다 상관없습니다. G2나 굳이 막 좋은 찌 쓸 필요 없습니다. 원투 잘 되고요. 그냥 이건 얘는 던질찌니까
원투 잘 되고 눈에 보일 정도만 되고 하면 이렇게 싼 거 시중에 가면 3,000원에서 5,000원 정도는 싼 찌 많습니다. 자, 찌는 이렇게 던질지 역할로 할 수 있는 자중이 나가는 멀리 원투 칠 수 있는 이렇게 좀 구경이 큰 거. 자, 그런 찌로 이렇게 선택을 하셔가지고 찌 위에 꽃갈콘처럼 이렇게 하나 달아 놓으면 됩니다. 처음에 수심은 목줄은 1m, 목줄은 1m를 딱 기준하고요. 그 다음에 찌 위에 이 조수고무는 일단 50cm를 벌리는 걸로 이렇게. 그러면 전체적인 수심이 1m 50이 되겠죠. 그래서 1m 50까지가 쭉 내려가면 얘가 또 이렇게 살짝 찌 머리 위에 이렇게 붙습니다. 이렇게 흘러가다가 조류 따라가 이렇게 올라왔다 내려갔다 올라왔다 내려갔다 하겠죠. 어떨 때는 이렇게 옆으로 흘러서 붙을 때도 있고, 밑에 순간 어떤 애들이 건들면 살짝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렇게. 그러면 꽃갈콘이 옆으로 이렇게 붙어 있다가 오르락 하다가 큰 대사롭게 한 마리 물고 내려가거나 망상아 물거나 아무튼 큰 애들이 물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네, 그러면 이때 가볍게 챔질하면 됩니다. 들어 올린다는 정도의 챔질. 채비가 가볍고 수심이 얇게졌기 때문에 또 흘림질을 하시는 분들은 뭐 참돔 채듯이 확 채면 얘가 날라와가지고 상대방 옆에를 때리거나 본인의 머리를 때리거나 막 채비를 때리거나 합니다. 챔질을 항상 가볍고 짧게. 그래서 이거를 아마 초보분들이 보면 낚시를 하다가 이제 혼자 웃습니다. 야, 재밌는 채비인데 시중에 나와 있는 빨딱지요. 그런 건 게임이 안 됩니다. 걔네들이 줄 수 없는 것들을 이런 채비는 더 많은 즐거움을 주죠. 자, 이건 해보시면 압니다. 왜 재밌는지는. 자, 꽃갈콘 제가 나름대로 소품으로 해가지고 개발한 이 꽃갈채비가 뱅에돔 낚시, 학꽁치 낚시, 중층, 중하층까지 노리는 그러한 채비법으로는 아주 좋습니다. 뭐 고등어든 학꽁치든 뭐 뱅에돔이든 재밌게 할 수 있는 그런 채비니까 참고 좀 해주시고요. 학꽁치 낚시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이제는 이 링 바늘이 될 겁니다. 해보니까는 링 바늘이 6대4나 7대3 정도로 링 바늘이 우세합니다. 자, 그걸 설명드리면서 미끼까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바늘에 새우를 하나 깨보고요. 깨는 법을 잠깐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경단을 달아서 하는 방법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자, 바늘에 새우 끼우는 거는 뭐 다 똑같으니까. 자, 학꽁치 낚시를 하면 새우가 요만합니다. 이게 보통 5호, 4호 그렇습니다. 크릴 크기로 봤을 때. 아마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그 시즌에 잡히는 크기들이 이렇습니다. 지금은 좀 굵죠. 그래서 학꽁치 조사님들은 미끼용으로는 뭐 곤쟁이를 쓰시든 이렇게 학꽁치 전용 이렇게 작은 크릴로 써야 됩니다. 새우도 저는 지금 여름에 썼던 5호를 기준으로 저희 매장에는 밑밥용 크릴부터 미끼용 크릴을 다 그걸로 씁니다. 특 A급으로. 그래서 이 크기가 같습니다. 크기를 보시면 제가 왜 7호를 얘기하냐. 7호, 8호 다 좋습니다. 저는 지금 장타를 학꽁치는 가급적이면 좀 장타를 쳐서 씨알을 큰 애를 잡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등깨기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등 쪽이 배 있는 쪽보다는 훨씬 더 조금 더 단단합니다. 깨기도 좋고요. 그래서 이렇게 등을 넣고 지그시 누르면 얘가 이렇게 뒤집어지죠. 활처럼 싹 꽈집니다. 이렇게 머리 있는 데까지 쭉 넣습니다. 그리고 꼬리를 이렇게 넣죠. 네. 제가 지금 즐겨 쓰고 있는 등깨기입니다. 자, 머리를 띄면 바늘 끝만 살짝 보일 거고요. 대사를 잡는다, 학꽁치 잡는데 저런 작은 크릴에 머리를 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꼬리는 자동적으로 뭐 하다 보면 떨어져 나가는 거고요. 머리 꼬리 뭐 떼면서 막 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머리가 붙어 있어 눈이 보이면 학꽁치 큰 애들은 더 잘 뭅니다. 자, 그냥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깔끔하게 떼고 하셔도 되고, 이렇게 떼지 않고 해도 전혀 무방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등깨기를 한다. 자, 그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등깨기를 하는 이유는 당연히, 자, 캐스팅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배 쪽으로 바늘을 꼬았을 때보다는 훨씬 더 단단합니다, 이게. 그래서 등깨기를 합니다. 자, 보통 요 정도 새우를 달고 이렇게 세게 돌리면 배 쪽으로 되는 가지고요. 이렇게 원심력으로 튕기져 나갑니다. 자, 근데 얘는 안 나가죠. 그래서 등깨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링 바늘에
자, 크릴에 등깨기를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한다. 자, 그리고 저번 시간에 설명드린 일반 바늘보다는 링 바늘이 학꽁치에 훨씬 더 우세하더라. 써보니까. 그 다음 대물들이 물고 쬐었을 때 터져 나가는 부분들은 거의 여기서 터져 나갑니다. 바늘 귀에 보면 이 각도는 넓고 밑에는 좁습니다. 그래야 각도가 이렇게 여기서 끝에서 올라오는 각도가 틀릴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이 목줄이 여기 길을 빠져나가지 못하죠. 그러다 보면 여기가 조금씩 예리하게끔 납작하게 눌러져야 됩니다. 양쪽 끝에가. 자, 그랬을 때 강하게 빠른 속도로 큰 대사리 껍질을 물고 쫙 째기 시작하면 당연히 이게 잘 터지겠죠. 기로 된 게. 그래서 대물을 노리고 큰 거를 노리고 물살이 세는 데서 좀 체임질을 부분해야 될 부분들은 이 귀가 터져 나가는 부분이 심하다 보니까 링 바늘로 교체를 해서 하면 터져 나가는 부분을 거의 현저히 줄입니다.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원리적으로 아마 납득이 가실 겁니다. 링에 매듭을해서 버티는 거하고 일반 바늘 귀에 매듭을해서 버티는 거하고는 당연히 링이 훨씬 더 우세하고 강하겠죠. 저번 시간에 한번 보여드렸듯이 이 바늘 귀에 납작하면 그게 칼날처럼 학꽁치가 물면 쫙 잽니다. 이렇게. 자, 그랬을 때 강대 강으로 딱 얘도 빠르게 되고 빠르게 간 거를 알고 확 채게 되면 이 바늘 귀에서 팡 터집니다. 어쩔 때는 이 바늘 목만 있고 바늘 여기 앞에 바늘은 없습니다. 바늘이 깨져서 우리가 깨져서 온다고 그러죠. 어마무시한 힘입니다. 바늘 기가 달린 일반 바늘을 쓸 경우에도 빠를 때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초리대가 덜컹할 때 살살 끄집어 당기면 되는데 거의 90 몇 프로 정도는 빨리 갈 때도 나도 모르게 체임질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귀에서 터져 나가는 거죠. 자, 그런데 링반을 쓰게 되면 그러한 경우를 하더라도 터져 나가는 것을 많이 극복이 됩니다. 그래서 링반을 쓰시라는 얘기입니다. 강하게 나갔을 때도 큰 놈들이 물면 아깝지 않습니까? 경단을 달고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경단은 현재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감성돔 경단 학꽁치 지금 용도로 잡어태치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자, 그라지라 피싱에서 만드는 현재 잡어태치용 경단은 일반 크릴 경단도 아니고 옥수수 경단도 아니고요. 두 개가 합쳐진 겁니다. 크릴과 옥수수가 6대4 정도의 배합으로 두 개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상태로 바로 쓰셔도 되겠지만 조금 더 본인들이 좋아하는 찰기가 나오게끔 정도를 가져가면 훨씬 더 좋습니다. 자, 학꽁치 낚시의 미끼로 웬경단 그러는데 실제로 써보면 나름대로 효과가 좋습니다. 경단을 썼을 경우에는 잔챙이 학꽁치를 따돌리고 조금 더 깊이 그 다음에 큰 것만 노릴 경우, 자, 그럴 때는 이런 경단을 써야 됩니다. 자, 이 크기의 절반만 해도 됩니다. 자, 저는 이제 여기서 조금만 떼내고, 자, 이 정도 크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이것도 크죠? 바늘만 감싸면 되는데 원래는. 자, 이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경단은 이렇게 잘 뭉쳐진 상태에서 살짝 꾹 누르면 되죠. 이렇게. 자, 거기에 바늘을 이렇게 위에 올립니다. 이렇게. 그럼 딱 이 크기죠. 이렇게. 바늘 이 라운드가 터지지 않을 정도로 약간 이렇게 올리고 바늘 귀가 끝에 딱 보이게끔 이렇게 살짝 누르면 딱 이 크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감싸주면 됩니다. 우리 송편처럼 이렇게 감싸주고 이렇게 자리만 잡아주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바늘 귀는 이렇게 살짝 눌러서 잡아만 주고, 중요한 거는 바늘 허리부터 이렇게 목 있는 쪽, 귀 있는 쪽. 자, 이쪽이 잘 돌아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되죠. 자, 이 경단이 생각보다 바늘이 붙으면 상당히 단단합니다. 크릴보다 더. 그리고 본인이 조금 더 점도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조금 더 치대면 더 좋은 점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바늘이 달 때는 손은 두 손가락에 물을 조금 수분을 이렇게 묻히면 손에 묻는 것도 덜하죠. 그래서 이게 낫지. 이 손에 묻히는 걸 조금 덜하기 위해서 여기다 이상한 기름을 자꾸 발라버리면 시야에 들어와서 먹으려고 들어오다가 여기서 이상한 어떤 기름 때문에 거부방을 일으켜서 안 먹을 때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점도를 맞추고 이렇게 하다 보면 손에 조금 묻기도 합니다. 그럼 닦으면 되죠. 그래서 학꽁치 경단은 이렇게 바늘이 살짝 보이게, 그러면 아마 큰 애들은 적방으로 물고 또 늘어질 겁니다. 경단 낚시를 하는 이유는 학꽁치 있어서 볼펜급의 씨알들이 표층에서부터 앞에 얕은 수심에서 자꾸 먼저 물기 때문에
학꽁치가 잡어가 됩니다. 이제 작은 학꽁치들이. 그럴 때 경단을 좀 써주시고, 찌 위에 있는, 자, 이 찌 멈춤봉을 위로 해서 올리면 수심이 조금 더 길게 확보가 되죠. 깊게 들어갈 수 있는 거. 이렇게 50cm를 더 벌립니다. 자, 그러면 1m 50이 되든 1m 50에서 줬으면 2m가 되든 50cm가 수심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더 이제 내려가겠죠. 자, 그리고 밑밥은 학꽁치, 아가야 학꽁치들이 물 수 있는 그 수심대는 그냥 밑밥을 그냥 그대로 주시고요. 잔챙이 학꽁치가 15m에서 물었으면 캐스팅은 20m 하시고 배를 닫아버리면 얘는 20m 지점부터 채비가 내려가면서 15m 지점이 있는 쪽으로 서서히 이렇게 옵니다. 서서히. 예, 그러면서 입질을 받는 거죠. 거기서는 또 씨알이 굽겠죠. 잡다 보면 확실히 씨알이 틀려집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해주시면 좋다 그 얘기입니다.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학꽁치 꽃갈채비는 항상 한번 챙겨서 해보십시오. 의외의 조과를 보일 거고 분명히 훨씬 더 만족할 수 있는 조과를 보여줄 겁니다. 자, 오늘은 그리고 학꽁치 새롭게 선보이고 사용할 수 있는 링바늘의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렸고, 잔챙이 학꽁치가 설치게 될 경우에는 오늘 이렇게 링바늘의 경단까지 학꽁치 잡어가 작은 게 물 경우에 경단을 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늘에 조금만 이렇게 무게를 세게 하지 말고 바늘만 조금 감쌀 정도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면 되실 것 같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이나 또는 문자나 뭐 전화나 주시면 필요한 만큼의 충분한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쭉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아마 초보 조사님들은 이렇게 한번 따라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분명한 예전에 다른 조과는 분명히 보장이 될 겁니다. 자,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채비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